이번 시간은 유적분 2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정적분의 활용, 그 중에서도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고 이해한다. 네. 자, 우리가 급수의 합도 배웠고 정적분도 배웠는데 이 둘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합시다. 정적분과 급수의 합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우선은 이러한 관계를 탐구하기 위해서 함수 fx를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곡선 y는 fx와 x축 및 두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라고 해볼게요. 자, 그때 이 s를 급수의 합을 이용하여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힌 구간 a, b. 자, 이 닫힌 구간을 n등분 해볼게요. 자, a부터 b까지 n등분을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양 끝점과 각 분점의 x좌표들을 차례대로 x0부터 x1, x2, x3 그리고 얘는 n등분했으니까 xn번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점은 n-1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A, B라는 이 닫힌 구간을 n등분한 이 각각 하나의 구간을 우리는 소구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소구간에서 가로의 길이, 즉 이 소구간의 길이를 우리는 델타 x라고 할 거예요. 자, 델타 x는 각 소구간의 길이가 되니까 x1에서 x0를 뺀 거, 그리고 x2에서 x1을 뺀 거, 즉 이만큼 소구간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거리는 A부터 B까지 이 전체를 n등분한 거니까 델타 x는 전체 닫힌 구간의 길이 b-a를 n으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xk를 생각을 해볼게요. k번째는 이 A에서 k만큼 떨어진 x좌표죠. 따라서 a 더하기 k만큼 떨어진 것은 이 소구간의 길이를 k만큼 이동하는 것이 되니까 k 곱하기 델타 x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소구간에서 오른쪽 x값에 대한 함수값, 즉 오른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이러한 직사각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직사각형,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사각형,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사각형, 그리고 n번째 직사각형, 이렇게 직사각형을 n개를 만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우리가 SN이라고 해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SN이란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 즉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의 길이는 델타 x라고 했었죠? 소구간의 길이니까. 자, 그러면 가로는 델타 x, 세로는 오른쪽 끝값에서의 함수값이기 때문에 fx1 곱하기 델타 x, 즉 가로 곱하기 세로. 자, 두 번째 직사각형도 마찬가지로 가로 곱하기 세로, 즉 델타 x 곱하기 x2에서의 함수값 fx2 곱하기 델타 x. 자, 세 번째로 해볼까요? 자, 세 번째 거는 x3에서의 함수값이 세로가 될 것이고 가로의 길이는 델타 x가 되겠죠. 따라서 fx3 곱하기 델타 x. 자, 이것을 우리는 n번째까지 할 거예요. 자, 그럼 n번째를 보면 n번째도 마찬가지로 가로의 길이는 델타 x가 되고 세로의 길이는 이 xn번째에서의 함수값, 즉 fx의 n 곱하기 델타 x가 되죠.
자, 이렇게 규칙이 있는 합을 우리는 급수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급수로 나타내면 시그마를 이용해서 K는 1부터 자, 1, 2, 3 어디까지 가죠? 그렇죠. N까지 가죠. 1부터 N까지 F, XK 곱하기 델타 X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지는 상황을 상상을 해봅시다. N의 값이 커진다. 즉, 이 등분들이 더 세밀하게 등분이 되고 더 세밀한 직사각형들이 만나서 A부터 그리고 B까지 이 정적분의 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란 이 극한값은 S, 즉 도형의 넓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Sn은 이렇게 급수를 이용해서 나타냈었으니까 K는 1부터 n까지 F, XK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이 S는 무엇과 같았어요? 그렇죠.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이 S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와 같았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자, 정적분과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이러한 급수의 값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보면 지금 선생님은 오른쪽 끝에 있는 값으로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구했어요. 그러면 왼쪽 끝에 있는 값으로 직사각형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만들 수 있죠. 선생님과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왼쪽의 값을 또는 오른쪽의 값을 이용해서 그 극한값이 정적분의 값이 된다는 점을 확인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함수 fx는 x세제곱을 이용을 해봅시다. 자, x세제곱의 그래프가 그려졌죠? 자, 이제 적분값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 적분 f함수의 0에서 1까지의 적분값. 자, 그러면은 0.25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급수의 합을 볼게요. 급수의 합은 상합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자, f함수의 0에서 1까지 직사각형의 개수를 이제 n이라고 해보면 자, 직사각형의 개수가 점점 많아지면 이렇게 보이나요? 그쵸? 점점 많게 만들 수 있죠? 자, 이 직사각형에서 높이는 이 소구간의 오른쪽 끝의 x값의 함수값을 이용했어요. 자, 그러면 n을 무한히 한번 키워볼게요. 자, 최대값을 많이 올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n을 이렇게 증가시키면 보이나요? 이렇게 점점 촘촘한 직사각형들이 생기면서 적분값인 0.5와 가까워지죠. 자, 그럼 이번에는 왼쪽 끝의 값으로 직사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그때는 하합이라는 것을 씁니다. f함수의 0부터 1까지의 하합은 마찬가지로 직사각형의 개수를 n개라고 해보면 자, 지금 이렇게 n이 좀 작을 때는
직사각형에서 이 세로의 길이가 왼쪽에 x값의 함수값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상압을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n이 점점 커지면 이렇게 더 촘촘한 직사각형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적분값과 가까워집니다.